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일바 리뷰! 제가 오늘은 야심차게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 소개 준비되셨죠? 김기전 희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 한기자인데? 아. 사실 한기전 희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제가 조카신을 지키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기대작이죠. 최고 기대작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도 암살 사건이 벌어지기 전 그 40일을 긴박하게 다룬 이야기입니다. KCI의 남산의 부장들을 제외하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직무유기다. 한 시대의 일개 기자로서 이거는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 뭐 그래요?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권력의 2인자로 불리던 김규평 중앙정보부 부장이 대통령의 심장을 겨누며 남산의 부장들은 그 사건 이전 40일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던 그가 왜 대통령을 암살했습니까? 설 연휴의 가장 기대작으로 불리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히트맨, 미스터 주? 그리고 이 남산의 부장들이 동시 개봉을 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장 대첩의 독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건 뭐 그냥 확신합니다. 이 영화 잘 될 거예요. 일단 영화가 사실은 네.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음. 내부자들 우민호 우민호 감독 감독. 힘든 시기 보내시고 마약왕으로 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야심차게 선보인 것만큼 그 노력과 완성도가 굉장합니다. 사실 이 우민호 감독이 내부자 때 이병헌 씨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였었는데 이병헌 씨와 또 만나게 됐어요.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직접 찍은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병헌 씨가 이 작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연기를 잘할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각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헌법보다 위에 있는 권력의 인자로서 언제나 박동의 곁을 지키던 김규평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닥친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박! 바로 옛 동료이자 전 중앙정보부 부장 박용각이 박동 정권의 실체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기 시작한 것. 일명 코리아 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박용각이 핵으로 집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당장 잡아가지고 무궁화 퇴비로 쓰셔. 제가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가깝게 용서 빌어. 너 미국 애들이 박동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그러나 그는 박용각에게 박동이 중앙정보부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인자를 곁에 두고 있다는 정보를 역으로 얻게 되고 Park is finished. 돌아온 한국에서 예전과는 다른 권력의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들을 계속 뭔가 억누르고 숨겨야 되는 결들이 되게 세밀하고 디테일한 연기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항상 꿈꿨던 배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건 진짜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 담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제가 안 찍을 때도 한번 흘리는 거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내는 그 연기가 지구 최고가 아닐까. 저 각하 옆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메가폰과 이 이병헌 씨의 돈독한 우애를 너무 이 작품에서 잘 볼 수 있었던 게 사실 이병헌 씨가 이 맡은 역할이 굉장히 움직임이나 감정의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 굉장히 참고 이 보여지지 않는 이 모든 힘든 표현을 눈빛과 제스처 하나 뭐 작은 몸짓으로 표현을 근육으로도 해내는데 연기하는 배우잖아요. 그쵸. 표정 근육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와 진짜 이병헌은 그럼요. 연기로 깔 수가 없어. 그래서 메가폰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롯이
이 배우에 대한 믿음으로 네. 클로즈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것도 관객들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재미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병헌 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빠지고 갈 수 없는 배우가 또 있어요. 이성민 맞습니다. 배우인데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이성민은 박동 캐릭터를 위해 말투, 표정, 정보부장이랑 단둘이 할 얘기 있으니까. 걸음걸이까지 동일하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새끼가 나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인간이라고 눈에 눈물까지 달고서 떠들었어. 그런 새끼를 어떻게 할 건데? 의외의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알고 있었지만 남산의 부장교수 쪽 이성민 연기에는 충성심이 저절로 생겼다며 격찬했다. 김 부장. 예, 각하. 김 부장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내가 오래 하긴 했지, 안 그래? 이성민 배우는 사실 연기는 정말 잘하는 맞아요. 배우죠. 근데 특히나 이번 작품에서는 그냥 실사.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조금 오버해서 받았어요.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특유의 그 동그란 귀도 특수 분장을 사용해서 약간 이렇게 좀 돋보이게 만들었고, 그 약간 이성민 씨의 평소 눈보다 눈 크기도 조금 작아 보이게 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게 외모뿐만 아니라 그 걸음걸이라고 하나요? 뒷모습에서 보여있는 그 네. 걸음걸이조차도 정말 너무 똑같이 네. 아주 실존 인물처럼 정말 거의 복사하기 수준으로 복사를 해서 배우들도 사실 처음에 되게 놀랬다고요. 이성민 씨가 진짜,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저도 사실은 아마 관객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이성민 씨가 처음 나올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장면에서 이성민인데 이성민이 아닌가라는 그 굉장히 낯선데 신기하고 기대되는 느낌. 아마 조카님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저랑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하면 하겠습니다. 캐릭터들을 아주 폭발력 있게 매번 굉장히 다른 호흡으로 다른 톤으로 연기를 하는 걸 보고 마치 탁구를 치듯이 머리에서 이 등 뒤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그 뜨거운 연기를 하는 배우에서 여태까지 곽도원 배우한테서 못 봤던 모습을 관객분들이 보지 않을까. 각하가 국가야. 재능이 많은 배우인데 그럼에도 엄청난 노력형이에요. 몇십 킬로를 쪄가지고 촬영장에 온 걸 보고 정말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이준 씨가 했던 발성과 연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준이가 또 한 방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를 찍는 내내 정말 연기들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해도 선배님이 다 받아주고 그러셨어요. 김소진 배우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너무 이 배우 잘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더킹 기억하시죠, 여러분? 더킹에서 그 여자 검사로 나왔던 분인데, 아 진짜 여기서도 조선판 뭐랄까 한국판 판문 파탈 그 시대의 판문 파탈을 딱 보여주는 느낌. 내가 미쳤어! 왜 내가 내 무덤을 파? 그러니까 그놈의 그거 땅에 묻던가 불에 태우던가 했어야지. 뭐 재밌는 거라고. 다음 돼서 김 부장이 왜 또라이 짓을 해? 그러게 비밀이 판돈인 사람이 한 판에 다 풀면 어떡해. 그 새끼들 세상이 언제쯤 끝날까?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 그러니까 약간 동글동글한 얼굴에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말투에 섹시한 듯한 그 느낌과 로비스트로서 맞아. 그 시대에 직접이면서도 뭔가 그 시대에 로비스트가 있었다면 정말로 저랬을 신여성, 것이다라는 신여성의 약간 좀 전형. 그런 느낌? 와. 이 영화는 색을 컨트롤 하려고 그랬어요. 70년대 레트로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실제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공간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시대를 빨려들지 않으실까. 특히나 장소 자체가 링컨 동상 앞이었고 워싱턴 국회의사당, 프랑스 파리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방동광장이라는 아주 화려한 광장이에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희가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컷을 찍더라도 제대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 한현정 기자가 이 영화에 대해서 내부자들과 비교를 저한테 딱 해줬는데 그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 내부자들이 뜨거운 이 뜨거운 웰메이드라면
이 남산의 부장들은 차가운 웰메이드입니다. 서늘하죠, 영화를 보는 데는. 근데 그게 웰메이드야. 그리고 너무 분위기 있어. 차가운데 그 차가운 게 너무 매력적이야. 맞아. 대중적으로 봤을 때 내부자들에 비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차갑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정제돼 있고 조금 더 절제되어 있는 그런 세련됨이 있지 막 이렇게 막 터지고 막 자극적이고 영화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영화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성인 진입 장벽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기는 하지만 처음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 영화가 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좀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행동은 자기가 오히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1인자가 되기 위해 2인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나타낸 사건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경호실장과의 그 마찰이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다가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같은 사건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15세 이상 관람가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의 이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에 비해서는 사실 폭력 수위도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거부감 없이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코믹이 좀 많았던 이 연휴의 많은 경쟁작 중에 가장 세고 가장 뭔가를 얘기할 게 많고 물게 좀 많은 작품입니다. 물게 많은 작품이라는 것은 네. 보장돼 있다는 거죠. 독재자예요. 이건 민주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판단을 해도 이거는 독재가 될 거라고 저는 이 영화는 확신합니다. 흥행 독재다. 흥행 독재자다. 어떤 분들에게, 어떤 관객들에게 추천하시나요? 모든 관객들에게 추천합니다. 15세 이상 관람객.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스파이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느와르이면서 스파이물이기 때문에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극장가를 안 가실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왕 갈 거다. 나는 연휴 때 갈 거다. 그러면 정말 그 많은 경쟁작 중에 너무 독보적이에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네. 약간 미스터즈 힌트맨 까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얘가 나빠고 얘가 너무 특출 나니까 잘난 놈 잘났다고 말해주는 게 또 우리의 또 솔직한 조카신의 정신 아닙니까? 솔직합니다. 제 최정화 기자가 저랑 영화 볼 때 한마디를 했어요. 분명히 그 앞에 작품들도 다 볼 때마다 난 영화 괜찮았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처음으로 정말 너무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 봤어라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티켓값 아끼시고 시간도 또 즐겁게 연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임자 추천하고. 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평. 이 영화는 남자들의 사랑과 전쟁입니다. 영화 안에 애증과 배신과 충성과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 사랑과 전쟁이에요. 끝이 너무 비극적이야.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한 줄평. 저는 이미 아까 우리가 모두 말했지만 잘 익은 제철 영화다. 지금 딱 봐야 되는 제철 영화예요. 정치 정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1박 TV였습니다. 각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박!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당장 잡아가지고 무궁화 퇴비로 쓰셔요. 제가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가깝게 용서 빌어. 너 미국 애들이 박통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Park is finished. Things will change. I will make sure of it.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 너하고 나하고 그냥 머슴짓 하는 거야, 규평아. 각하,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날 협박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100만, 200만 밀어버린다고 큰 이야기했어요? 그 새끼들 세상이 언제쯤 끝날까?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